내가 어릴 때 처음으로 펼쳐본 책, 기억에 남는 가장 최초의 책. 혹시 청취자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최초의 책이라면 아마 여러 가지 그림책일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느 날 그림책을 읽다가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이자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학교를 운영 중인 문지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한 7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예, 거의 제가 퇴사하고 거의 네. 초창기에 뵀었으니까 예. 제가 벌써 퇴사한 지 한 9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죠. 거의 초창기 무렵에 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대로세요. 저도 이렇게 반가운데 네. 우리 MBC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더 반가우실까? 지금 MBC 라디오 스튜디오는 그러면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동기 아나운서가 프로그램 하나를 맡으면서 네. 보고 싶은 사람으로 이제 저를 불러줘서요. 아. 한 1년 전에 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오셨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 와도 반가워요. 그렇죠. 친정이시니까. 네,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그동안 제주 한 달 살이도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남편 역시 저기 MBC 직원이에요. PD 수첩 진행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모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PD 수첩의 네. 황금기는 문지혜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또 때였다고. 바른 소리를 해주셨네요. 네. 남편이 네. 15년째 휴가를 맞아가지고 네. 한 달 휴가를 쓸 수가 있게 돼갖고 아. 아이하고 같이 제주 내려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왔거든요. 네. 제주에 그 옛날 초가집 하나 빌려가지고 아. 한 달 뭐 신나게 쉬고 왔습니다. 네. 좋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하. 예.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특색 있는 것이 그림책과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네. 그림책과 관련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림책 학교, 그림책 육아.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전문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문적이라고 하기엔 제가 좀 경험이 굉장히 짧아요. 그건 부끄럽지만 네. 제일 쉽게는 뭐 너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또 진행이라고 또 옛날 말씀이에요. 1년 정도 그거를 또 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예.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고 나니까 뭐 이상하게 또 길이 이렇게 열리면서 오프라인에서 그림책을 바탕으로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벌써 한 3년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째라면, 자영업자예요. 3년째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으셨어요? 거의 뭐 열자마자?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고 그때 이후로는 진짜 이렇게 커피숍 하나를 가도 손님이 없으면 너무 힘드시겠다. 바로 공감이 되시죠?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러게요. 지금 7128님께서요. 예. 문지혜 아나운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데이지님께서는요. 두 번째 인생 멋지십니다. 아유, 부러워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문지혜 아나운서 오셔서 반가워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네. 워낙 문지혜 아나운서는 책을 많이 읽으시기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렇진 않은데. 그런데 예. 왜 그림책에 어. 꽂히셨고 그림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지. 출산이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출산이. 네, 저도 예전에는 뭐 책류가, 그림책 유가 이런 단어들 전혀 몰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한테 읽어주고 싶은 그림책을 한 권씩 단행본으로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게 출산 이후에 집에만 늘 갇혀 있잖아요. 아하. 그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었던 것 같아요. 서점 가서 네. 그림책 하나 골라오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식구들 다 잠든 밤에 이렇게 거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림책을 한 권을 보는데 네. 약간 과장하자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응어리가 막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출산한 이후에 어떤 호르몬의 장난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 커리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랑 불안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나 하나 간수도 힘든데 부모가 됐다는 책임감 같은 것도 굉장히 무거웠었던 것 같고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툭 건드려서 한번 탁 터트려 줬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줬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림책이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림책에 좀 관심을 갖고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림책을 만나고 영감을 얻으시고 네. 시작한 그 전 과정. 네.
그것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유튜브로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이 표지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책이 일단 무척 예쁩니다. 아유, 감사해요. 마음에 듭니다, 저도. 아, 그러세요? 네. 디자인은 그럼 직접 관여는 안 하시고? 그건 아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그 샘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고르고 그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 책의 과정을 담아주고 네.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그림책을 계속 읽으시면서 네. 그 전과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의 책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마음을? 아마도 그림책을 읽으면 아이들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고 예.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아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아이들의 상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림책을 통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는 최근에 언제 거짓말을 해서 가슴이 따끔따끔 해봤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주로 누군가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아이인지 받는 아이인지 또는 어떻게 할 때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등등 이렇게 그냥 그림책이 없이 물어보기에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낯뜨겁고 민망한 질문들이 아하. 매일매일 접하는 책 한 권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우리 아이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기에는 그림책만 한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냥 하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예. 혹은 좀 불편할 수 있는 불편하잖아요. 이야기가 예. 그림책을 매개로 하면 그게 자연스러워진다는 이 그쵸, 말씀이시네요. 네. 그림책 학교를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한 달에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만나셨다 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그건 본인의 자녀랑은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리고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님들 그럼요. 예. 만나 보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뭔가요? 저는 아빠들의 변화인 것 같아요. 아빠들의 변화. 예, 저희 그 아주 작은 공간인데요. 거기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수업도 있고, 예. 뭐 엄마가 그 따로 오셔서 받는 수업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아하. 근데 아빠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수업을 오면 아빠들은 대부분 다 뭔지 모르고 오세요. 그냥 아내가 데려다만 주면 되겠지라고 가실 가라 때 그래서 왔다. 나 맞아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이런 거 이제 여쭤보시거든요. 예. 근데 생각했던 거 또 걱정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아빠들이 이렇게 예전에 권위적이고 무뚝뚝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아빠들이 아니라 굉장히 아이들하고의 상호작용에도 능하고 아이들의 어떤 선택을 기다려줄 줄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애정을 표현하는데도 스스럼 없이 해서 저는 이게 정말 아빠들이 많이 변하셨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 조금만 더 해봐라.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굉장히 아이들과 아빠들은 건강하게 그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 수업을 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또래 아빠들, 엄마들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제일 저한테는 강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의 네. 아빠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주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가장 혹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또 엄마들 수업일 것 같은데요. 네. 저하고 이제 거의 다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이 보여요. 예. 출산을 경험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또는 뭐 자기 자신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오시는 엄마들이신데 네. 한 세 아이의 엄마시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소녀처럼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아이의 엄마 누굽니다 하는데 그때 저의 반응은 또 주변 분들의 반응은 너무 대단하세요. 와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께서 그림책을 함께 쭉 읽다가 가장 힘들었던 반응이 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야 되는 거구나. 남들의 반응. 네, 그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가 가장 힘들었고 예. 제일 자기를 행복하게 했던 반응은 어머 너무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 반응이 자기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서 눈물이 났었던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읽었던 책의 대목 중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때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대목의 그림책에 한 구절로 나오는데 네. 그 대목을 딱 들으시고 엄마들이 다 같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저는 그 광경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서 책 제목을 지을 때도 그때 그 그림을 좀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네. 예.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책의 중요한 대목이랄까? 네. 내용 조금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4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1부에서는 어른들을 요즘은 사실 그림책이라는 게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요.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일부러 찾아 읽는 장르의 책이 됐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른들 본인을 위해서. 네. 그래서 1부는 제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됐고 또 치유가 됐던 책들을 좀 모았고 에피소드와 함께 모았고요. 네. 2부에서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에게 읽어줬던 책들, 그래서 아이하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네. 3부는 그림책 학교를 운영하면서 만났던 이런 엄마, 아빠, 아이들과의 이야기와 책이 담겨 있고 예. 4부는 어떻게 하면 조금 육아를 하시는데 책 육아를 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들 좀 모아놨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모아놨다고 하시니까 네. 바로 네. 바로 그 부분이 떠올라요. 과연 어떤 책들일까? 아마 지금 많은 학부모께서 같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거거든요. 네. 아이와 부모가 그림책을 같이 볼 수 있는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그림책이 친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골라야 잘 고르는 것일까요? 그림책 고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 근데 네. 이런 3년 동안의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해요? 네. 그림책을 잘 고르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어야 하고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취향과 분야의 책.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에게 너무 수준이 높지 않은 책. 그러니까 엄마의 욕심인 것인가? 아이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소통을 하긴 좀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때그때 발달 단계에 따른 책들, 뭐 아장아장 걷는다, 뭐 이유식을 시작했다, 그리고 뭐 사물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것들에 맞춰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책을 고르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 아이들이 주로 똥 들어간 제일 그림책을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처음에 이거 괜찮나 하다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재밌죠. 그런데요, 많은 네. 부모님들께서 아니 서점에 가서 고르려고 하니까 네. 그림책들이 다 포장이 돼 있어서 안을 맞아요.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림책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파손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림책들이 이제 거의 다 쌓여져 있거든요, 비닐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그림책을 보고 싶을 때는 이제 뭐 중고 서점 요즘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 가서 보고 싶은 책들을 쫙 부담 없이 골라오고 그 중에서 정말 이 책은 내가 하나 작품으로 소장하고 싶다. 소장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이제 가가지고 새 책을 사서 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역시 본격적인 질문. 네. 이번에는 콕 집어서 네. 어떤 그림책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책 제목으로요. 제가 부모님들께 소개해드렸던 책들 중에서 네. 가장 반응이 컸던 책,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했던 책, 모두 어른과 아이가 모두가 좋아했던 책인데요. 아름다운 실수라는 책이 있어요. 아름다운 실수. 네, 제목부터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네요. 일단 책은 그래요. 굉장히 뭔가 그림을 잘 그려나가다가 잉크가 한 방울 이렇게 탁 떨어져요. 망한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 잉크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거기에 이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어나가다 보는데 구겨져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선이 막 그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면서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멋진 마무리가 되는 거에서 이 책이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만 들어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네. 클 것 같네요. 좋은 책입니다. 네. 아니 벌써 시간이 훌쩍 가버려서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네. 시간이 됐네요. 네. 앞으로 과연 우리 문지혜 아나운서의 네. 또 다른 꿈이나 도전이나 네.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지, 그림책 전문가로 가실 건지 방송 네. 쪽으로 가실 건지. 사실은 참 그림책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네. 저는 그저 그림책을 좋아하고 소개하는 역할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인으로서의 꿈도 여전히 있지만 네. 여러 곳에서 많이 불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오늘 MBC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이 왜 안 불러주실까요? 많이 거절하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선후배님들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무슨 소리야. 문지혜 아나운서가 너무 콧대가 세서 아닙니다. 뭐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니로 전다은님께서요. 네. 그림책은 문지혜 아나운서랑 잘 어울려요. 네. 또 다른 재능 발견해서 시작하신 것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많은 또 이분 이외에도요 많은 네. 응원 문자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인 문지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